일본군 개노답 삼형제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진 무타구치 레냐입니다. 무타구치는 1888년 태어나 1910년 육군사관학교, 1917년 육군대학교를 졸업합니다. 1937년 7월, 일본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과 중국의 접경에 있는 한 일본 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점호를 하던 차에 인원수가 맞지 않았던 것인데 당시 현장의 일본군은 아무런 심증도 물증도 없이 중국의 소행이라며 보고를 올립니다. 당시 중국 주둔군 보병 제1연대장이었던 무타구치는 보고를 받자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중국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공격 명령에 부하들이 정말 공격해도 되는 것이냐며 되물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결국 이 무타구치의 명령에 의한 공격이 중일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일개 연대장의 독단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일본군 전체에 만연했던 분위기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당시도 중앙정부 명령 없이 멋대로 침공한 것이었으나 결과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오히려 주동자가 승진하게 되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생각이 일본군 장교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것이죠. 당시 무타구치가 속한 파벌이 대숙청을 당해 공적을 세우지 못하면 예비역으로 쫓겨날 처지였기 때문에 무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타구치는 이 사건 뒤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1940년 중장으로 진급한 무타구치는 1942년 버마 전선으로 배치되었는데 대본영이 인도 진공 계획을 세우자 밀림과 산악에서는 작전 수행이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버마 함락의 후유증으로 인도 국경 쪽 영국군의 상태가 엉망이 되어 매우 취약했던 절호의 기회였지만 무타구치의 반대로 대본영은 인도 진공을 미루게 되죠. 그런데 1943년 3월 무타구치가 버마 북부 방어를 담당하는 제15군의 사령관이 됐을 때 인도의 영국군이 버마를 공격하자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인도 진공을 추진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전에 인도 국경이 취약했던 때와 달리 버마 탈환을 위해 집결한 인도군과 영국군이 전열을 정비했던 상태였죠. 영국과 미국, 중화민국이 인도 동부에서 버마로 치고 들어가는 반격작전을 계획하자 무타구치는 방어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연합군의 거점인 임팔을 공략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의 개요는 이러했습니다. 버마에서 국경선을 넘어 인도 동부 연합군의 거점인 임팔을 공격한다. 휘하의 3개 사단이 세 방면으로 인도를 치는데 남쪽에서 33사단, 중앙에서 15사단이 임팔을 공략, 북쪽의 31사단은 코히마에서 연합군의 배후를 친다. 15군 내부 참모장과 각 사단장들은 이 작전에 극구 반대합니다. 특히 오바타라는 참모장은 식량과 탄약 보급이 곤란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죠. 전쟁에서 보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작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급 계획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바타 참모장은 일본군에서 20년 이상 병참을 담당해온 군에서도 몇 없었던 보급 전문가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작전은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수송력의 부족. 당시 일본 육군의 보급 계획에 따르면 병사 한 명에게 필요한 식량, 탄약, 휴대연료 등의 기준에 따라 계산했을 때 3개 사단의 군대를 약 1개월간 움직여야 하는 임팔 작전에 필요한 보급 물자는 총 15,000톤이었습니다. 하지만 15군이 보유한 트럭과 말로는 그 10분의 1도 나를 수 없었습니다. 둘, 보급 루트의 문제. 15군 사령부는 버마 북부의 메이묘에 있었습니다. 버마 남부에서 이 지역까지 군사물자를 나르는 길은 단 하나이며 임팔로 가는 길도 트럭이 지나갈 넓은 길은 단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비가 내리면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물자를 대량으로 나르는 것도 불가능했죠. 셋, 임팔까지 이어지는 험준한 지형. 버마에서 임팔까지 도달하는 길에는 다리조차 없는 폭 600m의 친드인 강이 흘렀고 강을 건너면 해발 2000m의 아라칸 산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급이 더 어려워질 뿐더러 직선거리로 계산했을 때보다 이동시간이 훨씬 길어져 더 많은 보급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오바타 참모장은 이런 작전 구상은 있을 수 없다. 보급 없는 작전 수행은 병사들을 정글 속에 내버려둔 채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오바타 참모장을 무타구치는 소심하다며 폄하, 참모장 취임 한 달 만에 경질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15군 내 작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게 되죠. 1943년 6월 15군이 제안한 임팔 공략 작전의 심의를 위해 버마 방면군, 남방군, 대본영에서 각각 참모가 출석해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15군의 상급 조직 전체가 작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냅니다. 버마 방면군의 나카 에이타로 참모장은 후방에서의 보급이 걱정 없도록 3개 사단의 배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남방군의 이나다 마사즈미 총참모부장은 보급을 경시한 이 작전 구상은 위험성이 높다며 대본영의 사나다 조우이치로 작전과장은 엉망진창인 작전 제안이다라며 반대하죠.
당시 대본영도 전투가 이곳저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 병력이나 병참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대규모 작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때 당시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가 이 작전에 관심을 보입니다. 1943년 미국이 태평양을 압박하면서 일본의 자원 수송이 위태로워져 일본 국내 공업 생산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인도를 지원해 영국을 흔들자는 전략도 세우고 있었죠. 도조 히데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팔 공략이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타겟책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도조 히데키의 방침이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작전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인팔 작전의 준비를 지시합니다. 1943년 12월 인팔 작전의 최종 계획안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보급 문제는 여전히 무시한 채 3주 내에 인팔을 점령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죠. 무타구치는 이 심의에서 군에 몸담은 지 30년, 이번만큼 확신에 찬 신념이 떠오른 적은 없었소. 영국은 약하오, 반드시 퇴각할 것이오 라고 결의를 피력하고 결국 각 사령관들의 인가를 받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대본영의 작전부장이었던 사나다 소장이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는 상태로는 절대 반대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맨 처음 소개드렸던 당시 참모총장 스기야마가 회유해 결국 인팔 작전이 최종 승인되죠. 당시 대본영에 작전계획안과 함께 수송력 증강계획안이 신청되어 있어 트럭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자동차 중대, 말로 수송하는 치중병 중대, 도로와 다리 구축을 담당하는 공병연대 등의 증강을 신청했으나 작전 인가 과정에서 계속 삭감되어 대본영이 인정한 것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시작도 전부터 작전은 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보급 없는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무타구치가 내놓은 방책들이 그의 명언들을 통해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죠.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소와 말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식량으로 활용한다. 무타구치는 이를 스스로 친기직한 작전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흡족해했습니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나 풀이 많이 널려있지 않은가. 식량에 대한 것은 걱정할 것 없다. 한편 인도 내 연합군 기지에는 대량의 병기와 물자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3배가 넘는 화포와 전차, 10배에 이르는 항공기 등 그리고 지속적인 보급 훈련을 통해 식량, 무기, 탄약 등 하루에 250톤에 이르는 공중 보급이 가능한 상태였죠. 거기에다가 당시 영국은 일본의 작전을 이미 간파, 일본군을 인팔 주변으로 끌어들여 보급선이 끊긴 시점에 일거에 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팔 작전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성공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습니다. 1944년 3월 8일 인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타구치가 친기직한 작전이라며 끌어모은 소들은 친두인 강을 건너며 절반이 익사했습니다. 거기에 트럭이 지나가던 길이 끊어지면서 트럭을 분해해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병사 한 명이 짊어지는 짐이 3주 분량의 식량, 탄약 등을 합해 40kg을 넘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지친 소들은 산속에 눌러앉아 움직이질 못했고 지쳐서 계곡으로 떨어지는 소가 속출하면서 일본군은 한번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모든 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 개시로부터 2주, 일본군은 인팔에 근접한 지점까지 진출합니다. 북쪽에서는 31사단이 이미 코이마에 도달해 그곳을 점령하는 듯 했으나 전차를 중심으로 한 압도적인 전력의 영국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4월에 들어서자 일본군 손실은 점점 커지고 진격은 멈추고 식량과 탄약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무타구치는 계속해서 천장절까지 인팔을 공략하라는 명령을 보냈는데 일왕 생일에 인팔 공략을 선물하고 싶다며 4월 29일이라는 날짜에 집착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었고 도쿄에서 일왕 생일 축하 간병식을 진행할 때 버마 산속의 병사들은 식량이 다 떨어져 굶주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월 16일 도조 히데키는 일왕에게 작전은 일단 큰 불안은 없는 상태로 불굴의 정신을 관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5월 말 무기가 되자 병사들은 말라리아나 정리 같은 풍토병까지 걸리게 되면서 극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당시 부대의 생존자의 인터뷰를 확인해보면 손 한 줌에 들어오는 쌀이 하루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소대 전체의 목말입니다. 한 소대가 100명이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도 무타구치는 진격을 재촉하는 전보를 계속 보냅니다. 우기의 도래는 황군의 편이다. 끝까지 싸워나갈 것 이라면서 말이죠. 코이마에서 전투 중이던 31사단장 사토는 작전 시작 전 약속한 보급을 해줄 것을 몇 번이고 무타구치에게 요구했으나 무타구치는 사토 그놈은 먹을 음식이 없고 쏠 총알이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전보를 보낸다. 먹을 게 떨어지고 총알이 없어도 싸우는 것이 황군이며 천황의 군대이다 라며 질책하죠. 몇 번이고 보급을 요구해도 질책 외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자 결국 사토 사단장은 독단적으로 31사단의 철수를 명령, 후퇴하게 됩니다. 31사단이 후퇴한 뒤 남겨진 2개 사단은 더욱 고립되었고
무타구치가 사토를 비롯해 3명의 사단장을 잇따라 해임하면서 제15군은 붕괴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이 와중에도 무타구치는 진격을 명령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탄환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탄환이 없으면 총검이 있다. 총검이 없으면 맨손이 있다. 맨손이 없으면 발로 차라. 발도 없으면 물어뜯어라. 일본 남아에게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인팔작전이 시작되고 3개월쯤 지난 6월 5일 버마방면군의 카와베 사령관이 작전을 속행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무타구치를 찾아왔습니다. 무타구치는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체면 때문에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 3만의 전사자, 4만의 부상자를 내고 7월 1일에야 도조 히데키가 인팔작전의 중지를 일왕에게 보고합니다. 전후 연합군이 무타구치를 신문한 조서를 보면 무타구치는 이미 4월 말에 작전 실패를 깨달았으나 차마 상부에 보고할 수가 없어 작전을 진행하며 명령이 하달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무타구치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어 도쿄 전범 재판에 넘겨집니다. 다른 A급 전범 용의자들이 대부분 재판을 거쳐 사형을 받았으나 무타구치는 비록 전범이나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힌 점이 감안되어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으면서도 도쿄 전범 재판에서 불기소 처리가 되죠. 이후 싱가포르 재판에 송치, 전범 혐의로 단 2년형을 살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1966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일본에서의 행동이 또 과관입니다. 인팔전투 전몰자 유족들이 위령제를 지낼 때 인팔 전선의 패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부하들이 잘못 싸운 것이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려다가 물을 맞는가 하면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부하들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시도했고 죽기 전 마지막 말도 저것이었으며 자기 장례식에서도 유족들에게 그 유인물을 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기야마 하지메, 도미나가 교지, 무타구치 레냐 이 3명은 일본군이면서도 본의 아니게 일본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고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진기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모든 전범들을 신격화하여 찬양하는 일본의 우익들조차 도저히 실드치지 못하고 3대 오물이라고 부르며 까내리는 인물이 되어버렸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각종 미치광이 사이코가 가득하던 당시 일본 군내에서 이 3명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사람 모두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나 고문 등은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무타구치 레냐의 경우에는 포로나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점령지를 약탈하는 등의 전쟁 범죄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으며 휘하 장병이 점령지 민간인들을 약탈하는 것을 금지했고 도미나가 교지는 상부에서 내려온 포로 학살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마루타로 악명 높은 731 부대의 이시이시로와 세균전을 놓고 토의할 때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거기 있는 민간인들은 사람이 아니냐? 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미나가가 제4항공군 사령관으로 있을 시절 마닐라 대학살 당시 모든 일본군이 주민들에게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는데 도미나가의 부대만은 약탈, 방화,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민 지원에 나서 약탈하고자 하는 일본군들을 방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패전 후 권총 자살한 스기야마를 제외한 2명이 일본군의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전범 재판에서 극형에 처해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연합군 측에 피해는커녕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비록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많은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일본의 군인이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저버리지 않은 3사람이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이들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등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인지도가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